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한 TBS가 서울시의회 상임위 소관기관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폐국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 의회 여야는 각각 논평을 내고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TBS가 9월 11일부터 서울시에서 완전히 독립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사직을 밝히면서 직원 해고 계획안을 승인했고 외부기관 재원 조달을 위한 정관 변경 역시 방통위에서 반려되면서 TBS는 사실상 폐국 위기에 놓였습니다. TBS 폐국만은 막아달라! 오는 12월 TBS 주파수 제어가 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여야는 각각 논평을 내고 TBS와 관련된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언론 탄압의 악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TBS 폐국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악다구니를 부리고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책무를 저버린 TBS를 언론 탄압의 희생양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TBS의 불공정과 무책임이 낳은 결과라며 사필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TBS 노동조합은 직원 해고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며 이를 무효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성북구 장의사구역 현장 주변에 공사 중단 예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이 협상 중이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장의사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공사장 주변으로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호소문을 통해 원자재 폭등과 인건비 상승, 여기에 조합이 선정한 설계사의 파산 등으로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조합에 483억 원 수준의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사 물가도 많이 올랐고 거기 설계사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 공사 환경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장에서는 또 인력이랑 자원을 또 이제 계속 투입해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 조합은 착공 이후 이미 3차례에 걸쳐 공사비 인상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공사비 인상은 힘들다는 게 조합 측 설명. 그러면서도 실제 공사가 중단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입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이미 650억 증액을 해줬는데요. 시공사에.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상의 물가 변동이나 다른 이유로의 공사비 증액은 더 이상 없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서울시와 성북구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재개발 분쟁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장의사구역에 파견했습니다. 지금 8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쟁점이 무언지에 대한 파악하고 이제 장의사구역이랑 이제 역촌 1구역이랑 두 군데는 더 지금 신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 장의사구역에 예정된 준공 시기는 내년 3월입니다. 공사비 증액 갈등에 입주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이태원 12구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이태원 12구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8개월 만, 참사 발생 후 1년 11개월 만입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지난 7월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법원은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지난 6월 남산 고도 제한 완화 고시 이후 중구에 첫 수혜지가 나왔습니다. 신당동의 한 근린 생활시설인데 완화 결정으로 인해 건물 높이가 4m, 한 개 층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공사가 시작된 버티고개역 인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지역은 남산 고도 제한 완화에 따라 기존 높이 20m에서 24m로 변경됐고 중구 심의를 통과하면 최고 28m까지 완화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중구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일대 높이 완화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이후 첫 심의였습니다. 지난 9월 저희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완화 심의를 거쳤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존 24m 정도에서 한 개 층이 더 올라가는 27.1m까지 높이 기준을 완화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30년 만에 남산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 신속 처리했다는 게 중구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이 건축물은 기존 6층에서 7층으로 높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구청은 이와 함께 고도지구 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남산 드대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건축사를 매칭해서 설계안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증개축이나 신축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50%를 부담하고 주민이 50%를 부담하시면 기획 설계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설계를 통해서 계략적인 공사비, 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층수, 용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사업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한편 중구 남산고도지구에서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건물은 89%, 30년이 지난 건물도 60%에 달합니다. 중구는 이번 첫 완화 사례가 새로운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지자체의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비 창업주들이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다름 아닌 자금 지원 부문. AI, 바이오, IT 기술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자금이 없어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이 없어서 성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투자 받아야 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랑구가 100억 원 규모의 창업 펀드를 조성합니다.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투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저리대출의 형태로 지원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를 조성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다음에 중랑구의 어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선정합니다. 올해 처음 신호탄을 쏜 중랑동행 창업펀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가 넓혀질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홈미스 월드컵이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폐막식 현장에 이주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피파가 최초로 공인한 대회이자 아시아 최초로 열린 서울 홈리스 월드컵이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엔 38개 나라에서 52개 팀이 참여했는데 멕시코가 홈리스 월드컵 세계 랭킹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남자부와 여자부에서 모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팀 코리아는 딜라이브컵 부문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승패가 갈렸지만 함께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모든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실력만큼 어찌됐든 제가 예상했던 결과를 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대회에 잘 아이들이 녹아들고
또 대회를 즐기라고 했는데 그 즐기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회가 열리며 시민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팀 코리아 선수들. 그들에게도 이번 대회는 값진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많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도 많았고 뭔가 다른 것도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 대회가 끝나더라도 제가 사회복지사 꿈을 꾸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까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홈리스 월드컵은 전 세계를 돌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다음 대회 개최지는 노르웨이 오슬로로 결정됐습니다. 대회는 모두 시민사회의 후원에 힘입어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8일 동안 열린 홈리스들의 축제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과 관심은 계속돼야겠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시민의 문화 향유를 높이고 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축제를 빛낸 주인공은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해온 생활예술인들인데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해온 일반 시민들은 다양한 장르에서 생활예술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생활예술. 그 진면목을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울생활예술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예술하기 좋은 도시, 시민 누구나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는 서울이 축제의 지향점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생활예술 주간으로 선포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생활예술 주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생활예술 관람객이기도 하지만 또 무대에 서시는 주인공으로서 앞으로 서울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또 예술을 즐기기 좋은 도시 이렇게 더욱 활성화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또 만들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느끼고 이러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예술이야말로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거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의 서막은 서울문화재단이 선발한 시민 합창단이 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 연주자와 전문 예술인이 선보인 웅장한 클래식 협연은 감동을 자아냅니다. 서울 각지에서 실력을 연마한 동호회들의 경연이 시작되자 축제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특별 초대된 전년도 대상자들은 춤과 노래로 생활예술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시니어들의 무대가 끝나자 청년 아티스트들도 열기를 이어갑니다. 오케스트라와 밴드가 결합해 웅장하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으로 객석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쿠바와 브라질의 예술적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콜라보 무대도 이색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복적인 리듬과 춤 사이는 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며 객석을 압도합니다. 현란한 스텝과 리듬이 친숙한 스윙 댄스. 춤만큼 매력적인 건 표정입니다. 공연 전날까지 화재 현장에 있던 현직 소방관들도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노래와 공연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어집니다. 축제에 참여한 생활예술인은 모두 1000여 명. 서울 25개 팀이 일상 속에서 향유해온 끼와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어저께도 종로관 내가 화재가 3건 있었어요. 그중에
한옥이 세 채가 같이 탔거든요. 밤을 새서 온 겁니다.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풀고 밴드 생활을 하면서 먼저 보셨다시피 굉장히 막 발광을 할 정도로 발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어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떤 성숙을 좀 기할 수 있지 않을까. 몸은 힘들지만 같이 땀을 흘리면서 성장하면서 느끼는 그런 성취감이라든지 서로 격려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주인공이 돼 직접 연출하고 공유하는 서울생활예술 페스티벌. 생활예술이 시민의 일상에 점차 뿌리를 내리며 서울시도 한 차원 더 수준 높은 예술 친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서울시가 영웅 청년주택 10가구를 추가 공급합니다. 이번 공급분은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신축주택으로 회기형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이 200만 원, 월 29만 원 수준입니다. 입주 신청은 9일까지 서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영웅청년주택은 부상제대 군인을 위한 특화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노원문화재단과 서울여자대학교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신인 예술인들이 역량을 발휘할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각각 청년 예술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인적 정보 교류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